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예, 11월 10 대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원래 한 월요일인가? 예, 이제 화요일 날쯤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조금 난감해가지고,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예, 수정을 했고, 지금 뭐가 문제냐, 부동산. 빨리 지금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장관들 좀 혼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늦게 올리는 바람에 일단 부랴부랴 수정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핵심이 일단 오늘 규제 지역을 풀었어요. 규제 지역을 서울하고 핵심 몇 가지만 빼고 풀었고, 그 다음에 뭐 PF 대출이라든가 지금,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관심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가 지금 너무 높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고, 이거 다 원래 되돌리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일단 계속 민주당 탓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임대사업자 부활도 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SR 빨리 폐지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뭐 가계부채 뭐 관리한다고 지금 DSR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 이러면 이거 안 풀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게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안 푸는 거 보면 이거 추경호 장관이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문제는 경제다.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이 70%입니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이 가구당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사부터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예,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34.6%. 응답자들 문제는 경제다. 매일경제하고 MBN이 공동으로 했네요.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모두 1포인트씩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2, 민주당 34, 정의당 5%. 이 말은 지금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거기서 거기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말은 중도에서 지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30%, 민주당 30% 보통 이렇게 하고 중간이 40% 되거든요. 거의 지지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유출범 6개월을 맞이해서 뭐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뭐 공직자 인사, 코로나19 이렇게 뭐 몇 가지 조항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제 문제는 경제다. 경제하고 부동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뭐 무주택자거나 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분들이나 이럴 것 같고 서울에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 계신 분들 이 부동산 문제 제일 심하거든요. 인구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수도권인데 서울, 경기, 인천이 2,500만입니다. 인구의 2분의 1이 여기 살고 있어요.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 다른 거 보면 뭐 다른 것도 특히 이제 교육 그때 이제 전 교육부 장관이 무슨 뭐 7세인가 뭐 그것도부터 무슨 뭐 학교 보낸다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뭐 북한 잘하고 있죠. 19도 제가 볼 때 빨리 이제 실내 해제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하는지 모르겠고 뭐 인사, 외교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 30%대 나왔는데 문제는 경제다. 지금 경제가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된다. 경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자산의 70%를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구들이 전세, 보증금, 월세 사시는 분들도 보증금, 그다음에 자가 다 대출 다 껴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형태를 보면 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 거냐.
이게 이제 대선 때거든요. 기사가 2021년 12월 대선 때예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26번 모두 실패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서 국민 부담 확 줄여드리겠다. 종부세 안 됐죠, 어쨌든. 예, 민주당이 반대를 안 됐다고 했어요. 취득세는 뭐 민주당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하고 있고요. 이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사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장관들이 안 하는 건지 윤석열이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죠. 지금 뭐 거래도 지금 역대 최저라고 하고 국정과제 착수율 100%다 우리는. 문정부 뒤집기 정책은 국회에서 자꾸 제동한다. 민주당이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니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과 협상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게 여당과 정부에서 할 일이지 자꾸 쟤네들이 안 해줘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를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네 탓이지 남 탓 아니다. 항상 우리가 자기 탓을 해야지 남 탓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자, 원희룡 오늘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든 거라서 보시면 원희룡 지금 왜 국토부 장관을 원희룡을 시키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완전 대권 행보예요. 국토 전문가도 아니고요. 공법학사 전문가거든요. 공법. 참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근데 이 국토부 장관은 경제 전문가 겸 이제 법률 전문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사람 대선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절대로 참모로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참모는 장관들 그다음에 뭐 수석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힘들어요. 예, 왜냐면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거든요. 대통령의 생각과 어떤 여당의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빨리빨리 이제 미리 대책을 해야 되는데 사후수습이잖아요, 항상. 이번에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만 선제 대응을 해야 돼, 항상. 선제 대응. 참. 원인형 대출 규제 풀었지만 거래 늘거나 집값 오르진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다 알아요. 아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뭐 등록임대 사업자 다시 부활한다고 하고 하니까 참 조금 저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비판하려다가 지금 문제는 취득세입니다. 집을 안 사니까 취득세가 안 거친다. 지금 거래 절벽이다. 역대 최대다. 예. 구조가 증발했답니다. 지방살림 재정이. 이런 기사가 나오고 오늘도 이제 취득세 완화 약간 분위기가 근데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만 해당이 됐는데 문재인이 만든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이 문제 취득세인데 제가 왜 취득세 문제인지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규제 완화냐? 좀 장난하냐? 씨마른 거래 회전율 역대 최저. 부동산 시장 개점 위협. 11월 중에 이제 규제지역 추가 해제했다고 해서 오늘 발표했고 좀 이따 뒤에 가서 알아볼 거고 지금 뭐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하겠다. LTV가 이제 50%로 이제 맞췄는데 이명박 때거든요. 예, 박근혜 때는 70% 80%였죠. 근데 DSR을 유지하고 있으면 허점 드러나 부동산 대책.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 이 DSR은요. 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총 부채 상환 능력. 그러니까 네가 대출 이제까지 얼마 받았어? 이거 갚을 수 있어? 못 갚지. 안 해줘. 이거거든요. 근데 LTV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은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당 부동산 한 건당 대출 하나 이렇게 봤어요. 다른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근데 이 DSR 때문에 이게 이제 가계대출이 우리나라가 심하니까 가계부채가 심하니까 이거 관리하겠다고 이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미국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이제 정부 부채가 많거든요. 예, 정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라서 그래서 IMF가 옛날에 야 니네 가계부채
대책을 정부 부채로 바꿔라. 정부에서 보증을 서라. 이번에 PF 대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가 보증을 쓰는 건데, 왜냐면은 개인한테 돈 뜯어내기가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정부가 빚을 지고 정부가 해서 돈 뜯어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는 게 낫지. 개인이 망하는 것보다 은행이 망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거든요. 예. 부동산 대책 오늘 거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예. 서울은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4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서울하고 인접한 굉장히 비싼, 비싼 데 빼고 다, 이제, 해제를 한 거죠. 제가 지금 용인에 있는데, 용인도 요즘 또 풀렸으니까, 대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등록임대 사업자 정상화 하겠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연내 12월 달 안으로 마련하겠다는데, 이 임대사업자, 제가 임대사업자거든요, 지금. 임대사업자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없앤 거거든요. 뭘 없앴냐면, 4년 단기 임대를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은 10년 임대만 있습니다. 예. 8년짜리도 다 10년으로 바꿔가지고, 10년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등록을 못하게 버렸어요. 왜? 이 종부세 때문에. 이 종부세가 제일 커요. 종부세를 거두려고 이거 아파트 임대사업자랑 이 4년 단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 종부세 혜택 지금은 없어서 저도 되게 많이 냈는데, 참 이거 3개가 핵심이에요. 이거 3개를 부활해야 돼요. 이거 3개 말고는 크게 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작년에 많이 올라서 뭐 세제 혜택을 안 줘서 뭐 재산세 그런 감면이라든가 이런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좀 이제 상향 조정해야죠. 지금 다 6억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뭐 9억이나 12억까지 이제 올리고 취득세 혜택도 뭐 준다던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이 3개가 제일 더 중요합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종부세 혜택이죠. 종부세랑 아파트 이제 등록되냐 안 되냐. 예. 뭐 4년 단기 임대는 뭐 부활을 시키려는지 모르겠는데, 4년 단기도 뭐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2번하고 3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제 취득세를 제가 빨리 풀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취득세를 안 푸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무주택자 있죠. 무주택자나,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가 이제 일시적 2주택자랑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무주택자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보통 집에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거의 한 뭐 5대5 아니면은 보통 6대4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집 있는 사람 6, 없는 사람 4 이렇게 보는데, 이 무주택자들은요, 어떤 혜택을 줘도 집 절대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전세 사는 게 이득이다, 월세 사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난 언제든지 이사 갈 거야. 이사 가려면은 집을 사면은 이제 좀 더 번거롭잖아요. 세금도 더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현행 취득세를 보면은 1주택이 1%, 2주택이 8%, 3주택 이상은 무려 12%입니다. 한 6억짜리 사잖아요. 그러면 세금만 7천만 원이 넘어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빨리 헌집이 안 팔려 새 집 못 간다. 밤잠 못 이루는 입주의 정자. 4일 전 기사입니다. 4일 전. 참. 그럼 누가 사주냐? 다주택자가 사줬어요. 다주택자가. 자,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주면요,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안 돼서 이 모두 실패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항상 임대차 시장을 먼저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이 돼요. 참, 자, 보세요. 부동산은 매수하고, 보유하고, 매도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 과정이. 근데 지금 이 매수 쪽을 안 푸는 거예요. 대출 완화한다고 했는데, DSR 때문에 막혀있죠? 세금 완화 안 하니까 취득세 때문에 안 사죠. 자, 보유는 뭐 재산세는 뭐 다 내는 거니까 이 종부세를 뭐 사실상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 못할 거면 확 낮춰라 이유를. 근데 뭐 맨날 민주당 때 못하고 있다고 그러죠. 자, 매도. 지금 양도세 일시적인 지금 중과를 해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금 팔고 싶은데, 팔려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팔려야 또 사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이래서 취득세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취득세는 기재부랑 국토부랑 원래 행안부에서 관리하거든요. 행안부에서 지금 이상민 장관,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이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날아가는 것보다 이 취득세 때문에 날아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빨리 나서서 취득세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야, 참 지금 추경호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이 행안부 장관 하니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걸 빨리 취득세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다주택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1000가구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 실거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세 사는 사람 꼭 있고요. 월세 사는 사람 꼭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든 월세든 이제 자가 사시는 분들을 빼고 이분들이 이제 실거주죠. 그러면 전세든 월세든 누군가 집을 사서 임대를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면 100% 미분양이 납니다. 아니, 집 하나 갖고 있고 임대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1주택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싸움이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집을 안 사는 사람이 40, 50% 가까이 돼요. 참, 이것만 봐도 이해되지 않아요?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원흉이다, 적폐다, 이런 프레임을 짰죠. 그거를 아니다, 다주택자가 있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집값 안정은 전월세 시장 먼저 안정화해야 된다. 자, 임대사업자 혜택을 부과시켜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임대사업자 내보니까 5% 이상 못 올려요.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 5%면요, 만약 2억이잖아요. 2억이면 2, 5, 10, 1000만 원 올리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이 부동산 상승기가 있고 보통 보합인 시기가 있고 하락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월세는 물가거든요. 물가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오면요, 정부가 세금이 안 거쳐요. 왜? 거래를 안 하니까. 부가가치세도 안 거치거든요.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을 조작해야 돼요. 이거는 뭐 좀 깊은 내용이니까 제가 내일 또 영상을 올릴 건데, 지금 코인 시장이 FTX 사태 때문에 지금 난리죠. 폭락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화폐,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야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억 전세 대출 이자가 44만 원에서 87만 원, 2년 새 2배로 월세 역전 확산된다. 금리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월세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로 수요가 몰리죠. 그러면은 월세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가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바뀌는 거예요. 수요가 그냥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몰리니까 월세가 오르겠죠, 당연히. 월세보다 높은 이자 한숨만 나와요. 뛰는 대출금리의 영끌적 곡소리. 참,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이 전세 시장이, 전세 대출 제도가 이명박 때 생겼거든요. 12년도인가 14년도가 생겼는데, 이 전세 대출 제도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직격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기에는 집값 하락이 오는데 전세 대출도 같이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 인상에 취약하구나. 경제가 탄탄하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에 이르한다. 근데 전세 시장이 안정된 게 아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월세가 오른다. 지금 미국도 렌트비가 내려갑니다. 금리를 오르니까 렌트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월세가 오른다는 거는 월세가 내려가야 돼요. 우리도 금리 같이 올리니까. 근데 월세가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몰린다는 거거든요. 왜 몰리겠어요?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없으니 금리 인상기에 월세값이 오른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주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부과시켜 연 5% 인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 이 주장인 거죠. 참, 지금 빨리 취득세, 그 다음에 DSR 폐지,
취득세 중과 폐지, 임대사업자 부활. 이게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뭐 물론 잘 했습니다. 오늘 11.10 대책 규제 지역 해제하고 이런 거 되게 잘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키 세 가지는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진짜 이 기재부 장관 추경호 씨,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는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이태원 사건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도모해서 빨리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부동산 시장을 되돌려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진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화되고 집값이 폭락하면요 더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가계가 70%가 부동산 돼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것보다는 국가가 안정화되려면 일단 빨리 거래 정상화시키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문재인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민주당에서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설득을 해가지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죠. 항상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이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의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시키고 여론전을 펼쳐서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리더십이고 이게 협상가의 능력입니다. 예, 내일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인 시장이 또 폭락을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영상에 15,000달러로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원인이 경제 원인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FTX발 지금 코인 폭락으로 결론은 맞췄는데 이제 원인이 틀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